이번 주에 있을 중국의 당 대표 대회를 앞두고요. 시진핑이 지금 국가주석에서 신설되는 당 주석직도 겸할 거라고 예측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다음에 후계자는 후춘하라고 후진타오 전 주석의 측근을 이렇게 내어주고 자기 다음은, 그리고 이 차기 총리에는 이 최측근 천민얼을 이렇게 발탁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망명에 있는 전 중국의 이 권력층과 매우 가까웠던 거원구이라는 인사가 아마 미국하고 지금 긴밀히 연결되어서 CIA하고 해서 망명을 해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폭로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다시 재집권하는 2기 5년 동안에 중국의 지배체제는 전제군주형 지배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자기 측근 사정을 담당하던 부패척결이라면서 사정을 담당하던 왕치산을 내주고 또 자기 주석을 후진타오가 미는 사람에게 내주면서 당에 있어서 자기 권한을 강화하고 또 국가 통제력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은요. 시진핑이 2기 임기 5년 동안에 아마 지금 중국 내에 권력층 내에 합의된 모든 구도들을 이 전제 독재 형태로 뒤집어버리고 자기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는 러시아의 푸틴 같은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잡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호에서 시진핑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조차도 시진핑이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강력한 중국 지도자라고 말을 했고, 시진핑이 중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트럼프가 아마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요, 서방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내 기반이 취약해서 자신이 정한 아젠다 하나도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데, 트럼프 한번 보세요. 지금 당 내부조차도 장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이니 트럼프 케어니 뭐니를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빌빌 싸고 있죠. 그런데 시진핑은 모택동 이래 가장 강력한 권력을 틀어진 자신감으로 지금 국제 외교 무대에서 2기에 마음껏 활보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이 정말 웃기는 거짓말을 했지요. 한국에 대한 사드 경제보복을 감안을 할 때 사람이 뻔뻔스러워도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할 정도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에 대항해서 자기가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되겠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뻔뻔함을 가지고요, 시진핑은 최근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약해진 부분에 따라서 대외 개입을 갖다가 줄이고 한마디로 고립주의 경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응을 해서, 트럼프의 노선이죠, 그게. 자신들은 축적해 놓은 외화를 바탕으로 아프리카부터 전 세계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활개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화수분 같아서 끝도 없이 시진핑의 이런 독재를 강화하는 돈들이 대중들에게 깔릴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민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시진핑의 이런 독재를 강화하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는 시진핑이 14억 중국인의 견제를 받지 않는 자신에 대한 권력의 집중을 뉴노멀, 새로운 어떤 이 표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정상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인 지배는 문화혁명 때나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의 시한복 교수라는 사람도 최근에 홍콩의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시진핑 2기 정치 체제는 독일의 막스 베버가 규정한 봉건 전제 군주가 지배하는 체제인 가산제로 되돌아갈 거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 국가가 군주의 세습 재산처럼 취급되는 정치 행태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아들한테, 세자한테 나라를 물려주면 그 아들이 또 나라를 다 가지는 국가가 한마디로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봉건 세습 군주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시진핑 한 개인에게 중국의 공산당 내부의 견제 장치, 덩소평이 그걸 굉장히 강화를 해왔었는데요. 그게 다 무너져서 집중되고 있고 19차 당대회 이후에 측근들이 대거 등용되고 그러면서 중국의 정치 체제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1인 전제 군주형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체제로 돌아갈 거라는 것은 결국은 이 봉건적 가산제 국가와 똑같은 것이고 저 거대한 국가가 당이나 관료 조직 시스템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고 그는 이 반부패를 기치로 해서 덩소평이 쌓아놓은 권력 분산 및 집단 지도 체제 덩소평이 그걸 규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이 중국의 공산당의 모든 합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 중국이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요. 이것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그야말로 국민의 모든 사생활을 감시 감독하고 그리고 그 사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빅브라더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즉 신상 정보가 다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사람 얼굴만 딱 보면 3초 만에 저 사람이 누구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다 파악돼서 이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통제를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억에 이르는 거대한 인구 중에는 부모조차 구별하지 못할 만큼 닮은 사람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전 국민의 얼굴을 체크하겠다. 이것이 정상적인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요. 시진핑의 독재 권력 강화는 아마 중국의 당 대표 대회가 끝나고 나면 시진핑의 북한에 대한 옹호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의 힘이 강화되면 북한을 통제해서 한마디로 협상에 나오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과 김정은과 시진핑은요. 시진핑이 먹이를 주면서 키우는 애완용 유명한 사나운 개가 있죠. 핏불 같은 그런 개라고 봅니다. 결국은요. 시진핑이 먹이를 주면서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물으라라고 핏불한테 고기를 던져줍니다. 자, 그러면서 시진핑은 미국을 향해서는 지금까지는 저 개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한번 통제해보겠다 하면서 자신의 2기 임기가 될 때까지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 임기를 앞두고 미국하고 경제적인 제재나 보복에 들어가서 트러블이 발생을 하면 시진핑은 2기 임기를 결정하는 10월달 여러 회의에서 입장이 코너에 몰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진핑이 칼날을 낮추고 기어왔지만은 나름대로는 미국에 이제 2기 임기가 확정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미국을 달래려고 키신저의 면담 요청에 의해서 트럼프를 면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미국 사회가 중국이 제재에 동참을 해서 북한을 단속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인 훈춘에는요, 게, 조개 등 북한 수산물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거고, 북한은 매년 3,500억 가량의 해산물을 중국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수산물, 광물, 석탄까지도 다 금지시킨다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도 이에 동참을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훈춘에 가면 북한에서 나온 게들이 이 마리당 3만 원씩 이렇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이 최근에 국경 단속을 강화했다라는 보도는 또 뭡니까? 자, 유엔은 북한이 2월에서 8월까지 금지된 구리 언등을 수출해서 3천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는데, 느슨한 제재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의 발전이 유엔 결의안의 목표 달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제재에 동참하는 척 하지만은 결국은 이 제재가 그냥 북한에게 우리말 더 잘 들어라라고 하는 일종의 통제이자 미국을 보고 하는 척 하는 쇼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요, 최근에 키신저가 북한에 대한 해법을 트럼프한테도 이야기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키신저는 트럼프에게 틸러슨 국무장관을 추천을 했고요. 또 이 미국의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올 때마다 항상 키신저를 만나고 중국 수뇌부와 통화도 되고 미국 대통령하고도 통화가 되는 미국 외교계의 거물입니다. 자, 그는 미중 간의 빅딜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 핵을 동결이 아닌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비핵화하는 것을 미중이 공동의 목표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로 초래될 북한의 정치적인 이 진화, 즉 체제 교체에 의한, 김정은 일가 교체에 의한 북한의 현 정권의 붕괴겠죠. 그 이후에는 남북한 두 국가든 통일국가든 어떤 형태로든 미군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한반도 자체에서 미군이 없어야 된다. 즉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 김정은 체제를 제거해서 북핵을 제거하고 한반도에서는 미군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에 대해 미중이 사전 합의하면 북핵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거기에는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동북아의 2차 대전 이후에 6.25 이후에 어떤 지정학적인 균형을 깨고요, 중국이 미국을 이렇게 태평양 동쪽으로 밀어내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한마디로 그런 의견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45년 일제해방 이후에 미국은 이 한반도 남쪽인 한국을 점령하면서 그 이후에 6.25 때도 개입을 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유지해 왔는데, 김정은 체제를 제거하고 북한의 핵만 제거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두고 일본으로 후퇴라는 것이 키신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키신저가 미중 수교로 대만을 포기하고 또 파리 협정으로 월남에서 합의하고 철수해버리면서 월남이 월명과 베트콩에 의해서 공산화되도록 이렇게 버리는 잔인한 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키신저는 유대인이고요. 유대인식의 상수를 갖다가 일종의 정치 외교에 접목시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은
자, 결국은 중국이 김정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김정은만 제거하고 비핵화하고 친중 정부를 북한에 세우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빠져나와 버리고, 결국 한국이 과거 역사도 그랬던 것처럼 미래의 역사에서도 중국의 일종의 사대를 하는 이 속국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치 않겠다라는 말이죠. 한국을 핵 제거의 대가로 중국한테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키신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책상에 앉아서요, 마치 장기판 내에서 서로 바꿔서 하나씩 죽이듯이 한국과 북한을 키신저는 올려놓고 그거는 중국이 먹어라 하고 인정해 주는 부분, 우리는 마음 편하게 대신 살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키신저는 이미 사기를 친 전력이 있습니다. 73년 1월에 파리 협정을 해서 서로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었으니까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이렇게 지금 됐죠. 월남에서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그 뒤에 2년 만에 월맹이 월남을 잡아먹어버려도 그때 약속했던 중립 감시나 평화 시스템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미국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북핵 제거와 김정은 정권 교체라는 부분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이제 북핵을 제거하는 과정에 협상이 들어가게 되면 핵 제거는 동결로 변하고 남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만 남는 쪽으로 가게 될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키신저는 지금 중국의 대리인으로서 중국 편에 서서 이 말을 하는 것이지 한국 좋아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앞잡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국의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해주라. 그러면 중국이 북핵을 통제하겠다. 중국이 북핵을 통제하는 단계만 가게 되면 미군은 빼도 된다. 그러면 통제라는 부분은 비핵화도 통제일 수 있고 더 이상 사고 못 치도록 ICBM만 폐기하고 핵만 통제하는 것도 동결하는 것도 통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말을 잘 듣겠다 했으니 제거하지 말고 내 밑에 두고 쓸게. 이렇게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소지가 매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베나나 키신저의 발언요,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 시진핑은요, 중국 황제한테 한국을 속국으로 넘겨주려는 앞잡이에 불과합니다.